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0월도 중순이네요. 오늘이 10월 17일 벌써 월요일인데요.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주시고, 제가 이번에는요 처음으로 워싱턴에 계신 우리 그러니까 이제 한국계 미국인 아주 전문 기자죠. 그동안에 한 20여 년간에 걸쳐서 미국의 주요한 기관, 특히 외교안보적으로 제일 중요한 백악관이라든가 국무부, 그 다음에 국무성, 또 미의회까지 아주 폭넓게 취재를 해 오신 우리 여성 저널리스트 한 분이 있어요. 제니 박 기자라고 하시는데, 지금 USA 저널 코리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스 오브 워싱턴이라고 하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한미 간의 이런 안보 문제,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 정책 문제, 전략 문제, 국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 취재를 통해서 살아있는 이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이 바쁘신 분을 오늘 모시고 전화로 여러분들께서 생생한 미국 내 현장 목소리를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좀 많이 좀 들어주시고, 제가 이런 귀한 분을 모시게 된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느낌으로는 저도 뭐 외교안보만 한 30여 년 일을 했는데요. 이번같이 김정은이가 아주 노골적으로 도발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지만은, 아주 노골적으로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위협을 하는 것도 저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 체감도를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 안보 문제에 그렇게 걱정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니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오늘 제 방송 처음 나오셨으니까 우리 제니 박 기자님 직접 한번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분이구나, 내가 이분 방송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그 좀 신뢰감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원래 기자는 인터뷰를 하는 것이지 인터뷰를 받지는 잘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워낙 한국의 안보 상황이 긴급히 돌아가는 때라, 예. 우리 그 전역현 안보 정론을 제가 보고, 예. 이 방송은 제가 한번 해도 되겠구나라고 예. 했습니다, 결심을. 예.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서 내년이면 후내년이면 30년 동안 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문제를 제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 그 카루치가 그 제네바 회담에 갔을 때부터 제가 동행했고 같이 따라갔고,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는 있었습니다. 네, 한미정상회담이라든지 예. 미국 회담에서 제가 계속 있었고 현장을 파악했고, 그리고 외교관들은 실질적인 실무를 하지만 저는 현장 감각이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현장을 뭐 한 30년 가까이 뛰으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내 고향인, 내 조국인 한국이 지금 왜 이지는 되었는가, 국민들이 왜 깨어나지 않는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운동도 해야 되는데 결심을 하고 이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도 잘 보시고, 제발 그 안보에 대해서, 안보 불감증에서 빨리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 정도도 알고 반대를 하든지 하시지, 우리 국민들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는 것은 살도 붙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유,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 왔을 때도 이 수행 기자단으로 또 오셨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 한미 관계는 예, 그때 제가 이제 오산공군부대에 내려서 우리가 이제 기자단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호텔에 이제 저희 숙소에 가야 되니까 호텔에
오는데 버스가 한 시간 이상을 지체됐어요. 예. 그건 왜냐면은 반미 세력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부대 앞에서 둘러싸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미국도 이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반미 구호가 너무너무 불쾌한,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CNN이 메인 메디아에서 저게 무슨 말이냐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고요. 또 오는 길에도 마찬가지로 버스가 빙빙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예. 거기서 이제 제가 파악한 일각에는 지금 미군 부대에도 전부 우리 한국을 무너뜨리는 좌파들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 네. 직원들 중에서도. 네.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석기가 말하는 식으로 게릴라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미국도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눈에 보이는 총알은 날아오면 눈에 보이지만은 네.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 급습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군들을 헤드쿼터를 장악을 한다든지 비행장을 장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속수무책일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한국의 그 안보하는 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반미 데모 그리고 이제 뭐 그 미군 직원들 중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이 뭐 집어넣어갖고 게릴라전으로 쓰고 이 사람들이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첩보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 미국 제가 이제, 저도 액티비티 하니까 정확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소스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는 제가, 말씀 디테일하게 드리지 않고요. 예, 그렇죠. 와닝을 주더라고, 저한테. 예. 이거, 빨리, 체크를 해봐라라는 네, 식으로. 네. 왜냐면은, 네. 미군 부대 안에, 그리고 부름비라를 많이 주셨대요. 네. 부름비라도 있고, 그래서 김정은 사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앞에 데모할 때도 벌써 봐봐요. 그 시간을 또 정확하게 알아요. 서로가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청와대도 벌써 좌파들이 장악하고 하는데 미군 부대 그 직원들이라는 것은 아주 식은 죽먹기예요. 거기도.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위태롭구나. 미군을 철수해라는 것이 괜히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얘네들이 행동으로 옮기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북한의 이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저는요 그냥 뭐 사격 훈련한다 무슨 뭐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이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거 검토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의 남침 연습을 하는 거 아니냐, 남침 훈련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그 과거에 했던 김정은의 이 훈련하고는 질을 달리한다. 저는 굉장히 우엽적으로 보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북한의 도발 문제, 특히 이제 북핵 문제 이런 다루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가 보도한 것들도 참고를 하셨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미 의회 조야라든지 직접적으로 가서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네. 미 의회는 공화당, 양당, 민주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것도 물론 이제 공화당은 왜, 트럼프 행정부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그냥 침묵만 하고 있다. 예. 빨리 어떤 행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럴 경우가 있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제가 백악관도 이렇게 보면요. 네. 그 브리핑 때 보면은 모든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만 막 쏟아져요. 네. 그렇게 포를 쏘대도 누구 하나 북한 문제 거론을 안 해서 그나마도 제가 거론을 많이 합니다. 네네. 거론을 해야 이슈화 시켜야지 관심을 갖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리 한국 문제를 갖다가 이슈화를 안 시키느냐. 예. 한국도 굉장히 위협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마치 위험하다. 예. 그리고
만일에 동시에 국지전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네. 할 것이냐. 그리고 국방부에도 물었거든요. 네. 국방부도 그러더라고요. 우인 전략이 있지 않느냐. 동시에 두 가지 전쟁을 치를 때 미국이 그러면 다 이거를 승리로 이끌어낸다는 옛날에 람스필드의 전략이 있어요. 네. 그것이 지금 통하느냐고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하느냐면은 그 전략은 옛날의 전략이다. 지금 네. 다시 그 전략을 다시 고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네. 미 조야에서는 그것이 한국 문제이든 타이완 문제이든 우크라이나 문제이든 심각한 문제라 이거야. 어느 하나 예. 가리지 않고. 네네. 왜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정신이 우리가 팔렸을 때 김정은이는 분명히 이거를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중국은 타이완을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크로닉 허디슨 연구소 아태 보좌관이 그분이 지금 신미국 안보연구소 소장이에요. 네네. 이분이 이제 최근 어떤 말을 했느냐면은 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중대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네. 미국도 핵 공격을 할 것이다. 네. 그러나 네. 당장 예. 한국의 전술핵 대치는 불가능하다. 네네. 왜냐하면 네. 핵 자산 순환 대치는 오케이. 예. 자, 문제는 북한이 아직 미국이 바다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네. 우리는 미국은 북한 핵 억제를 위해 바닷속에 저우력 핵무기를 항시 배치되어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확장 억제에 의구심이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미국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요, 이 전술핵 배치라든가 이런 거, 물론 핵 자체 무장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전술핵 배치도 굉장히 어렵다. 현 단계에서는 그러면서 이 확장 억제에 주로 의지하는 이러한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 분위기하고 이제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한미 공조는 지금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믿는데, 우리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과연 미국의 핵 우산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진짜 거짓말 뉴스다. 이런 칼럼이 양상훈 그 조선일보 주필인가요? 그분이 이제 최근에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과연 그런 확장 억제, 이 핵 우산, 이거는 정말 믿을만 합니까? 자, 그것도 제가 그 의문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확장 억제가 언제 필요하고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 예. 미국의 지금 확장 억제라는 게 과연 핵 우산이 들어가는 확장 억제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외교협회 스칼 스나이더 같은 분은 또 다른 자기 의견을 내서 이분은 아주 한국 측의 입맛에 맞는 최근에 그런 소리를 했는데, 네, 스나이더요. 한국은 주권국가다, 한국은 주권국가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한국 자체가 핵 개발을 한 데 대해서 옛날에는 다소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한미 동맹이 아주 파탄이 온다고 우리가 날렸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논의가 돼야 할 문제지. 주권국가인 한국이 자체 내에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구태여 말릴 필요가 있느냐는 거 아닙니까? 네. 스나이더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되는 쪽과 안 되는 쪽과 억제 정도도 충분히 하다 이런 것도 있고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여론 학자들이 말하는 쪽 되는 쪽 안 되는 쪽 하지만은 이건 외교 쪽에서 이렇게 나온 건 내가 처음이라고 봐요. 그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외교, 확장 억제, 투트랙을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대화와 외교가 안 될 경우 확장 억제라는 그 틀 안에서 군사적 행동을 써야 되는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볼 때는 제가 제 생각에도 이거는
확정 억제 안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어느 정도 여지는 너무 이렇게 열어놨다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이제 보시듯이 지금 이제 푸틴이 이제 핵을 쓰겠다 계속 위협하고 있고 그러면 아마겟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미국이 이제 맞받아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네. 과연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확장 억제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핵 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하겠다. 그런데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도 그런 생각이에요. 과연 미국이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 때 그리고 김정은이가 핵을 한 방 먼저 쏘았을 때 핵전이 확전되는 위협을 무릅쓰고 미국이 주한미군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서 핵으로 반격을 하겠느냐? 저는 저도 솔직히 안 믿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도 제가 핵에 대한 거 계속 묻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겟돈, 바이든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설리번이 또 국가안보 보좌관이 CNN 나와서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해 핵 사용을 못하도록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그냥 합디다. 그러면 네. 김정은이가 핵에 집착한 김정은이가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가피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오케이. 그럼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연쇄적인 도발을 하고 560발을 총합해서 쏴대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그거라 이게예요. 심리전이고 네. 이거는 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간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핵을 한번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또 네. 미국이 확장 억제를 해주지만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주권국가기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네. 이제 하면서 9.16 합의 파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파기를 안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네. 또 마찬가지 의견인데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것은 북한에 비밀을 줘서는 안 되며 네. 북한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네. 파기를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결국 만약에 한국이 이것에 대해서 파기를 한다면 전혀 북한이 말을 안 듣고 한다면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까지 예. 같이. 예, 그래서 이제 9.19도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나왔는데, 북한이 계속 물귀실 작전을 쓰면서 도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먼저 파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핑계거리를 북한 김정은한테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9.19의 문제에 관해서 미국 내 분위기도 좀 취재한 게 있어요? 9.19 합의에 대해서요? 예. 저는 9.19 합의보다 지난번에 공동성명 있죠. 비핵화 공동성명. 예, 예. 그 9.19는 내가 내일 한번 물어볼 테니 여기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일 제가 브리핑에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근데, 공동성명도 그것도 한국에 맡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백지장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용지물? 예. 그러니까. 한국이 알아서 해라는 것이, 한국에 맡기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입니다. 국무석. 그 다음에 IRA 중간, 이게 참 문제인데. 맞아요. 이재명이가 그 IRA 잘 봐달라고 미국에 편지했는데 이거 뒷북치는 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미국 내 분위기가 어때요? 것이고, 예. 그거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박정 외교부 장관 이미 여기 수십 번 알아들을게 얘기를 했겠지만, 뜬금없는 들어와서 뒷붙인 소리 한 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 펠로시하고 미국이 왜 이거를 했느냐 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민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쭉 이렇게 지금
구공성 백악관 얘기 기자들 질문을 잘 보면요. 네. 우크라이나에 너무 미국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네네. 근데 그 돈이 다 국민 혈세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기자들 자체가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박하는 기자들이 많아요. 네. 저기 우리 텍스를 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맨날 지원해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제 내놓은 거라는 것이 아메리칸 퍼스트 하고 IRA를 그걸 내가지고 마치 미국이 미국 것만 사용하고 남 배제하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경제라는 것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동맹들도 같이 살아야 동맹이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에다가 또 그렇죠. 인베스트를 투자도 하잖아요. 예.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펠로시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펠로시를 잘 다스려가지고 이걸 통과되게 처음에 했지 않냐. 그거 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네. 어째 한국 사람들 머리가 그까지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당들 하는 소리. 펠로시가요. 자격 없습니다. 펠로시를 잘못돼서 대접해서 그렇다고요. No way. 예. 펠로시는 이것도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사인한 여자예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산더미 같은 서류를 어떻게 일일이 읽어봅니까? 그렇죠. 예? 그 맞아요. 서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해보고 나서 그나마도 발견한 것도 다행입니다. 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펠로시를 잘못 대접했느니 공항을 안 나가지 제가 직접 의회에 물어보니까 네.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저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고 우리는 그런 기사를 아예 관심도 안 쓴다고 그러면서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유엔에서 막말했다는 예. MBC가 했다는 기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 참고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KBS 특파원을 연결해서 KBS 라디오가 특파원이 나와서 얘기한 게 내가 시간을 가지고 뭔 소리가 MBC. 아니 MBC지만 또 KBS. 그래서 KBS도 또 받아서 했죠. 예. 예, 그래서 KBS 특파원 제가 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다 거짓말.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기네들을 백악관에 국무성 여자 한 번도 나와보지 않고 기자들하고 얘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취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매일 가면 기자들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또 기자라고 하고 썼지만 제가 물은 이런 사건 아느냐. 내가 먼저 물었어요. 보통 걔네들이 물어와요. 네네.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소리가 뭐지 않으면은 지금 백악관이 이런 거를 다 노티스도 받았고 했다는데 우리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브룸버그하고 워싱턴 포스트지도 내가 물었죠. 왜 이런 기사를 언론이란 건 팩트다. 자기가 그 팩트가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써야 되는데 무조건 그걸 가지고 카피해서 쓴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확인부터 먼저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알잖아. 기자의 모든 프로페셔널 기자들은 그런 룰을 잘 지키거든요. 함부로 안 쓰는 거. 그러면 자 봐라. 한 나라에 지금 대통령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야당이 다른 나라는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되고 둘째 또 이제 국무총회 관리자들한테 물어와요. 이게 사실이냐?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랬어요. 저도 유엔에 갔었지만은 이건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부터 그렇게 생각한대. 왜냐? 이거는 분명히 의도를 가진 밴딩이다. 왜냐? 이걸 받아가지고 두 나라가 좋을 일이 뭐가 있고 두 나라가 쌈밖에 해라는 것밖에 안 되느냐. 그리고 따질 거는 우리가 따져야지. 왜 지네들이 지금 둘이 따지고 난리냐고. 정치 상황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정체성이 이재명이 저쪽 민주당의 정체성이 오히려 더 드러났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격화시키려는 그 의도인데 5개월 만에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내야만이 민주당은 지원할 것이에요. 아니 사람이 이사를 가더라도 한
제가 보니까 한 1년이 돼야지 정리정돈이 됩니다. 이제 그렇죠. 5개월 만에 앉은 정부를 보고 뭘 어떻게 해라는 건가? 자기네들은 5년 동안 적폐청산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엉뚱한 사람 다 제거 한미동맹 다 깨방시켜 놓고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하고 골프를 치는데 국방선 한미동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다방면하다. 군대 사기를 다 지금 이기고 있다. 왜냐? 네.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다가 뭘 쏘다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디다 처박히라도 그거는 국가의 비밀 상황이고 국가 위신이기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는 일이 아니야. 근데 또 못하는 것만 찾아 이게 반정시 상태 아니냐? 560발을 쏴야 되는 건 그 반정시 상태야. 예, 와치표 원 정도는 내려야 되는 상태래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언론을 보면 전부 못한다는 얘기에다가 자, 그게 왜 나타나느냐. 문재인 5년 정권 동안 훈련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한 몇 개월만 안 쓰고 세워놔봐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어떠한 그 무기라도요, 탱크라도 쏠라면은 기름칠을 해주고 한 번씩 연습을 해주고 그래서 군인은 연습을 해야, 총선은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을 자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펜타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Fight tonight. 오케이? Fight tonight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안보관이 깨일 정도까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총도 많이 쏘아야 되고 또한 바다에다가 막 연습을 하든지 로켓도 많이 발사해가 하고 미사일도 발사해가지고 이 성능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전쟁을 자꾸 해본 놈이 전쟁을 알고 전쟁에 이기지. 아니 풋볼 선수가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당장에 뛰어나가서 뭘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아침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또 이제 17일부터 28일까지 호구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8일인가요? 그 미 중간 선거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한반도 이 안보 문제가 미국 내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은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종종 전화 인터뷰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받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요. 말씀해 주시죠. 크로니 신미국 안보연구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이 분명히 핵실험을 할 것이다. 왜냐? 윤석열 행정부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도 언제든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하고요. 또 필요할 때 또 얘기하기로 합시다. 아이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요일 날 쉬시지도 못하고 너무 고맙고요. 제가 또 전화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니 박 기자님을 모시고 한 30여 분 동안 아주 좋은 인터뷰, 미국 내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요, 중요한 안보 이슈가 있을 때 워싱턴 목소리는 직접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월요일 첫날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네요. 지난주 대비 32.0에서 긍정평가가 33.1, 1.1% 정도가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65.8에서 64.2로 1.6이 떨어져서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요, 민주당은 좀 빠졌어요. 2.8이 빠져서 46.4. 그리고 국민의힘은 1.1이 올라가서 36.3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면, 대북 안보 이슈는 전통적으로 보수층 결집을 통해서 지지율 급등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보수층 결집은 있었지만은 의미 있는 지지율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보하면은 이 보수의 거의 이 상당한 중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이 안보 문제에 대한 지금 사실상 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한
반증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도층과 무당층은 대북 안보 이슈보다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김문수 위원장의 문재인 이 총살감 이런 과거 발언과 태도는 이 극단적 진영 대결로 비화시켜서 지지율 상승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이재명의 국방주 주식 보유 문제, 그 다음에 자유대와 친일 발언 문제, 그 다음에 김용민의 탄핵 이 선동 문제, 이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이 카카오톡 먹통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여러분께서도 저도 어제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순수한 이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대책을 지시하셨고, 두 번째 지시는 이제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되겠다라고 지시를 했고요.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는 이제는 독점이냐 반독점이냐, 이 시장 경제 차원에서 이거를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카카오 먹통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지시하는, 그리고 이 보는 이 시각이 상당히 적절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이 먹통 논란과 관련해서 한 얘기만 제가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독점이나 또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또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지금 사실 국가 기반 인프라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국민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 독점이냐 반독점이냐 이러니까 공정거래위 소관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저는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카카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장의 시장 기능, 즉 자원과 소득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기능이 상실했다는 거죠. 즉 독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옳은 얘기죠. 옳은 진단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주관 이게 카카오 먹통 사태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줬다. 그래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비록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통신망이지만은 국가기관 통신망과 똑같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검토시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카카오 사태가요, 제가 방송에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지적했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카카오 사태를 어떻게 치유하고 대응하고 또 예방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께 방송에서 지금 오늘까지 한 4번째 방송하는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그동안에 제가 지적했던 그리고 제시했던 정책 방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는 입장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 이거를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아침 첫 번째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